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고구마 2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부정의 개념과 부정의 개념에 대한 연습 문제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라서 이걸 따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생님 저는 그래도 개념을 듣고 나서 혼자서 연습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끊을 수 있으니까, 그죠? 개념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푸시고, 그 이후에 연습 문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랄게요. 이 용량이 좀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냥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기는 너무 짧아 보여서 그냥 협치는 겁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강의 수도 27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27로 갈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략히 정리합시다. 우리 저번에 뭐 배웠습니까? 비교 구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비교 구문의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일 기억할 만한 것은 뭐 A is no more B than C is D 이런 표현도 있었죠? A가 B라는 것은 C가 D라는 말과 똑같다. 둘 다 말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습니다. no 비교급 대의 기본적 의미는 무엇이다? 같다라는 말이었죠. 그죠? 같다. 그런 것들 다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원래 예전에 이 고구마에 없었던 옛날에 그 Essential Grammar Guide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뭐를 더 수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구마에 있어서는 이번에 부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부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부정을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갑니다. 전체를 부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전체 부정. 부정은 크게 전체 부정하고 부분 부정이 있어요. 전체 부정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부분 부정은요. 일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부정에 쓰이는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 의미의 한정사들이 있습니다. 한정사라고 하는 건 뭐 앞에 쓰이는 겁니까? 명사 앞에 쓰이는 말들이죠. 명사 앞에 이런 표현들 쓰면 다 부정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no라든지 little, few, neither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no는 not 더하기 any의 의미예요. not 플러스 an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idea. 그럼 무슨 말이에요? I have no idea. 나는 모르겠다. 그죠? 나는 모르겠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I don't have any idea.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no라는 것이 뭘로 바뀌었다는 게 확실해요. not 플러스 any로 바뀐 게 확실하고 not이 들어가니까 조동사 to가 앞에 쓰여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not 플러스 any로 바꿀 수 있지만 any 더하기 not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ny 플러스 not은 틀린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 가끔 묻는 문법 문제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not 앞에 any가 있으면 안 돼. 알겠죠? any는 무조건 not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문장 시작하는 걸 보면 no로 시작하는 문장 있잖아. 그 no로 시작하는 문장의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no를 not 플러스 any로 바꾸게 되면 이 not이 동사에 들어가고 근데 any는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any 플러스 not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다 써볼게요. 보세요. No one. Nobody로 할게요. Nobody. No one 할게요. No one knows him. 아무도 그를 모른다 이런 뜻인데 이 no를 not 플러스 any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not 플러스 any로 바꾸면 any가 남아야 돼. 앞에 any는 한정사기 때문에 not은 이 doesn't란 말로 no가 앞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nyone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nyone 그죠? doesn't know him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영어에서는 이게 틀리다는 거야. 왜? any가 not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no 주어 자리에 no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의 의미일 때.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any 앞으로 not이 나와야지 not 앞으로 any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no로 시작하는 게 많다고. not any 이 어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no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말은 다르잖아. 국어는 안 돼. 국어도 똑같이 안 될까요? 국어는 상관이 없어요. 봐봐. 이걸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그를 알지 않는다.
아무도 글을 몰라요. 그죠?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보통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은 아무도 글을 몰라요랑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말은 요거랑 어순이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해돼? 이해되십니까? 일단 요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정리해두시고 다시 이거 잠깐 지우고 앞으로 나올게요. 봅시다. 요거 잘 보세요. I have no idea. 선생님 이걸 직역해 볼게요. 나는 갖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이 영어 표현이에요. 나는 제로의 생각을 빵 퍼센트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빵 프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나중에 영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I have no idea에서 no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 나는 제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게 힘들면 일단은 이 밑에 것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생각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no라는 것을 해석이 어려울 때는 동사를 부정하면서 no를 any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즉, 나 플러스 any로 바꿔서 해석하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도 no one knows 같은 경우도 no one에서 anyone, 아무도, 그죠? knows를 부정해서 알지 못한다. 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중에는 그냥 이 자체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가 문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any 플러스 not이 안 된다는 것이. 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되기 때문에. 이해돼서? 영어에서만 안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little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고요. few는 숫자가 거의 없는 이죠. 그죠? 이건 양이 거의 없는, 이건 숫자가 거의 없는. 그 다음에 neither는 둘 다 아닌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분의 빵인 이란 뜻이야. neither는. 이래서 no는 그냥 빵, neither는 2분의 빵. 문장 보겠습니다. Few people would deny his influence as a musician. 직역하면 선생님이 직역해볼게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부인할 거예요. 이런 뜻이야. 거의 없는 사람들이 부인할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부인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의역이 갑니다. 이해돼? 처음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역이 편할 건데 나중에는 직역하는 방식으로다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영어식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말에서 말이 좀 안 되고 이상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이해돼요. 다시 갑니다. 거의 없는 사람들이 부인할 거예요. 즉 부인할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의 영향을, 뭐로서의 영향입니까? As a musician, 꾸며지네요. 음악가로서의 영향을 부인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됐죠? few 부정어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f you take no risks. 당신이 제로의 위험을 취한다면, 그럼 제로의 위험을 취한다면 뭐야?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이라죠. take risks는 위험을 무릅쓰다니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쓴다면, 즉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you will suffer no defeats. 당신은 어떠한 패배의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패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제로의 그런 패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suffer 뒤에 목적어로 하면 목적어의 고통을 겪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But 하지만 if you take no risks,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쓴다면, 즉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you win no victories. 당신은 어떠한 제로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승리를 얻을 거라는 얘기 뭐야? 어떠한 승리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Any victories. 어떠한 승리도 you don't win. 얻지 못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부정의미의 대명사 봅시다. Nothing, none, neither, little, few 이런 말들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Nothing은 no 플러스 thing이에요. no 플러스 thing. No one은 아까 선생님이 그 no one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합치면 none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no one을 주면 none이 된다고. 그 다음에 neither은 not 플러스 either이고요. little few도 역시 그냥 대명사로 쓸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한정사로 쓰이던 neither, little few는 그대로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no라는 한정사는 대명사로 쓰이지 않지만 이해됐나요? 보겠습니다. The only true wisdom,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딱 하나 존재하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is, 있다. 그죠? 뭐에 있다? In knowing, 아는 것에 있다. 선생님 이거 왜 있다라고 해석했습니까?
비동사 뒤에 장소 부사어 나오게 되면 있다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유일한 그런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있대요. 아는 것에 있대. 뭐라는 것에 있어? You knew nothing.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건 뭐야? 아는 것이 없다. You know nothing이란 말 바꾸면 어떻게 돼요? You don't know anything으로 바꿀 수 있죠. You don't know anything. 너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해 라는 것을 아는 거다. 알겠어? 소크라테스의 그 말 있잖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거 know thyself.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어적 표현. yourself 대신에 thyself.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 소크라테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제자가 궁금했어. 스승님이 맨날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스승님은 자신을 아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소크라테스한테. 스승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지만 나는 그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나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유일한 진정한 지혜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나 모르는 게 많아. 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he knew little or nothing. 이것도 이제 영어에서 많이 쓰는 little or nothing이란 뭐야?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0에 근접하거나 또는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거의 아는 게 없거나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의역한 거 알겠죠? 아는 게 없다 식으로 해석했잖아. 그죠? 그녀는 거의 아는 게 없거나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뭐에 대해서? computers. 그 컴퓨터에 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어. 그녀가 하나를 사기 전에는, 컴퓨터 한 대를 사기 전에는. 됐나요? 안으로 읽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정 의미의 부사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t,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있어. 여기서 never이란 그 부사는요. not에다가 ever이 붙은 거야. not에 ever이 붙으면 이 never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ver이 붙으면 뭐 한 번이라도 뭐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never이 붙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런 것들은 거의 아니다. 그죠? 거의 아니다. 0에 근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로 쓰입니다. 부정의미의 부사들 한번 쓰임 보겠습니다.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결코 그 실수를 하지 않아 온 임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임의의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를 해오지 않은 임의의 사람은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아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never 두 번 들어갔네요. 그죠? 뭔 얘기냐면 실수 안 했대. 그럼 실수 안 하는 일만 해온 거야. 자기 아는 일만. 새로운 거 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다시 갑니다. 결코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임의의 사람은 has never tried,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any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됐죠? 그 다음에 the original penicillin, penicillin 그 항생제죠? 그죠? 푸른 곰팡이 그 생각나네요. original penicillin 그 원래의 그 페니실린은 그 최초의 페니실린은 is rarely used.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rare는 거의 않다는 뜻이에요. he used 사용되다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due to 뭐 때문에 bacterial resistance 세균 저항성 때문에죠. 세균들이 이 원래 페니실린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갈게요. 최초의 페니실린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때문에? 박테리아의 저항성 때문에 rarely 거의 뭐뭐 않는이란 부사예요. 부정의미의. 그 다음에 부정의미 접속사 갑니다. no월이 있습니다. no월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not 플러스 5월에서 나오는 거야. not에다가 5월이 붙으면 no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논리에 대한 얘기 있으면 잠깐 해볼게요. 머리 아플 수도 있어. A
and B라는 게 있고 A or 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A and B는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다고 하면 A and B는 여기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A or B는 이 합집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이 전체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 and를 부정하게 되면 or로 바뀌어요. 이해돼요? and를 부정하면 or로 바뀐다는 게 이해 안 되겠구나. and를 부정하게 되면 지금 둘 다인 것만 아닌 게 되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 왜 그 여집합 이런 거 있잖아요. 여집합 같은 거를 이해해야 돼. 둘 다인 것만 빠지는 거야. 이거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부정은 논리에서 그래요. A or B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둘 중간에 낀 것도 아닌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수학에 쓰는 건데 수학에서 A and B는 교집합이고 A or B는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이걸 not으로 다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수학에서 여집합이 됩니다. 여집합. 괜히 수학 얘기했어. 내 분야도 아닌데. 그런 게 있다. 알겠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not에다 or이 붙으면요. 둘 다 아닌 게 되는 거야. 둘 다 빠져버리고 바깥에가 되는 거니까. 그죠? no or이란 건 둘 다 아닌 게 됩니다. 이해돼요? 힘들어. 그 영어에서도 이 and하고 or 같은 게 좀 약간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 막 쓰일 때하고 논리에서 쓰일 때 좀 달라지고 막 그러거든.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보자. Fear cannot be without hope.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가 없을 수 없대요. 희망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두려움 속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Nor hope without fear.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hope 다음에는. 그죠? 근데 뭐가 빠져 있느냐면 hope 뒤에는 can be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cannot 아니에요. 여기 no의 not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뒤에는 또 부정이 안 쓰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fear cannot be without hope, nor hope can be without fear. 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뭐다 아니다 하면 nor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 주어할 때 이 조동사, 비동사에 not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여기 들어서 안 들어가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희망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두려움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희망이 없을 수가 없고 희망에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부정의 강조 봅시다. not이라는 말 뒤에 이런 표현들이 강조용으로 쓰는 겁니다. error이라든지 in the least라든지 in the slightest. error 조금이란 뜻이고요. in the least도 최고로 조금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일 적은 거고. 그러니까 조금도 아닌 것이 전혀 아닌 것이 되는 거야. 조금도 아니야. 요만큼도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네들 다 조금도라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Things had gone so well. 상황이 go so well 아주 잘 되어갔다. That I didn't feel in the least tired. 그래서 I didn't feel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아주 잘 돼서, 그죠? so 원급 뜻이에요. 일이 아주 잘 돼서 나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t is not at all impossible. 그것이 전혀 조금도 불가능하지가 않대요. 그럼 이건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조금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이? To create the illusion. 그러한 환상을 창조하는 건데 어떤 환상입니까?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제로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환상을 창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얘기라고. 여기 부정 지금 정말 많이 쓰여서 not도 쓰였고, 그죠? 여기 nothing도 쓰였고, 여러분들은 좀 이따 또 한번 언급하겠지만 impossible의 im도 약간의 부정의 의미를 갖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전체 부정하는 방법.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not을 쓰는 겁니다.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not을 쓰죠. not은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만 붙여 일반 동사 뒤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비동사 뒤에 not이 붙을 때 이것들을 영어에서는 이제 수행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 또는 비동사를. 문장 볼게요. One cannot predict the weather. 한 사람은요, cannot predict the weather. 그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대요. More than a few days in advance. 며칠보다 더 많은 시간 앞서서죠. 미리. 그죠?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앞서서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2달 후에 날씨 어떻게 돼?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도 보통 가까울수록 잘 맞죠.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가 않다. It isn't easy죠. It isn't easy. 그죠? 붙이면 isn't가 되고요. 그죠? 떨어뜨리면 is not이죠. 그것은 쉽지가 않대요. 그것이 뭐 하는 거야? To find happiness. 행복을 발견하는 거지. In ourselves. 우리 자신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and it is not possible.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대. To find it. 그것을 행복을 발견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행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죠. 다시 가볼게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가?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안에서 행복 찾기 쉽지 않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대. 뭐 하는 것이?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그러니까 행복은 안에 있지만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부분 부정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체 부정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부분 부정 가요. 부분 부정이란 것은 not의 전체 표현이 쓰일 때 부분이 부정이 됩니다. not 플러스 전체 표현이 부분 부정이에요. 이해됐죠? not 플러스 부분적인 걸 나오면 오히려 전체 부정이 될 수 있죠. not 플러스 either은 neither이 돼서 전체 부정이 되지만 not 플러스 both는 부정하게 되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일부만 부정이 되는 것이 돼요. 이래서 not 플러스 전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돼. 전체 표현은 all. 모든 것이 뭐뭐인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both.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즉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every는 뭐예요? 이것도 not both도 좀 정확히 들어가면 이렇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A는 일 수도 있고, 그죠? A는 이고 B는 아니고, A는 아니고 B도 아니고, 그죠? 우린 요거만 생각하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것까지 not both 안에 포함이 된다. 왜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것이 A 맞고 B 맞고잖아. 이거 여집합은 이거 전체거든. 논리에선 그렇게 돼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를 생각하는데 아이고 잘못했네요. 일반적으로 not both라고 하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하면 이거하고 요거만 생각하잖아. 우리 두 개.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회화할 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알겠죠? 라고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every 역시 모든 것이 뭐뭐인 것은 아니다. 오라고 비슷하고요. always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not necessarily 뭐예요?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ltogether 다 모두인 것 뭐죠?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보자. 예문 갑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All하고 not이 함께 쓰였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반짝이는 것 중에 일부는 금이지만 일부는 금이 아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if something is good. 만약에 무언가가 훌륭하다면 더 많은 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더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not necessarily,가 나왔어요. not necessarily 뜻이 뭐야?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야. 그러니까 무언가 훌륭하대. 그러면 더 많은 거, 그 훌륭한 게 더 많아지면 그게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이 훌륭하다. 와, 그럼 금이 진짜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지구의 절반이 금이 됐다고 생각해봐. 금은 좋은 거 아니죠. 거의 돌이죠. 무슨 말이 알겠어? 희소성이 있어야지. 그지?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 부정 관련 중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not이나 never이 쓰이고 A가 쓰이고 without 쓰이고 B가 쓰입니다. 직역하면요.
B하지 않으면 결코 A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B하지 않으면 결코 A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죠. 그죠? 잘 봐봐. 수학하고 연관돼 있어. B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not B가 됩니다. not B면 뭐가 되는 거야? not A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가 지금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명제의 대우 명제가 뭐가 됩니까? A면 B이다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A하면 반드시 B한다라는 의역이 나오는 거야. 직역은 B하지 않으면 결코 A하지 않는다. 직역이고요. 의역은 A하면 반드시 B한다. 의역입니다. 대우 명제 관계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never A without B, A하면 반드시 B한다. 이거 무조건 외워버리거든.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대우 명제 이거 수학 때 왜 배웁니까? 이거 이해하려고. 알겠어? 수학은 이러려고 쓰는 거지. 그죠? 봅시다. 수학에서 명제는 다 배워야 돼요. 명제는 중요한 것 같아. 명제는 논리랑 연결돼 있어. 명제는 논리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아까 엔다고 5월 얘기 잠깐 했던 것도 명제랑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A when before B라고 나오면 이거는 B 하기 전에는 또는 B 했을 때는 거의 A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시제상으로 봤을 때는 A 자리에 헤드 PP가 쓰이고 B 자리에 과거가 쓰입니다. 다시 A 자리에 뭐가 쓰인다고? 헤드 PP 형태가 쓰여요. 이 자리에. 그 다음에 B 자리에 뭐 쓰인다고요? 과거형이 쓰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됐어?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땐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건데, 그죠? 순서 봤을 땐 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얘인데 이거 하기 전에 얘를 원래 얘가 있었어야 되는데 얘 거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알겠어? 이렇게 쭉 A를 완성해가는 중간 찰나에, 그죠? 완전히 그 완성을 못한 찰나에 뭐가 일어나냐면 B라는 사건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B 하기 전에 A가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하던 도중에 B가 일어났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 하자마자 B 했다. 그러니까 A가 거의 끝나가는데 B가 팍 튀어나온 거거든. 이해됐나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문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B 할 때 또는 B 하기 전에 거의 A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 하자마자 B 하다는 의역을 갖고 있다. 외워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 역시라는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성은 여기 B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nnot to라는 표현은 이건 직역해 볼게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뭐뭐뭐 하는 것이 다시 지나치게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지금 이 땡땡땡하고 물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써놓고요. 이런 뜻이거든. 지나치게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나치게 땡땡땡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 얘기에서 나옵니다. 뭐 지나치게 많이 너의 성공을 바라주는 지나치게 많이 뭐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자식의 성공을 많이 바래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불가능하게 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나왔던 거야. 그죠? 설명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앞에 설명했어요. 그죠? 기억나는 것 같아. cannot to. 응? 앞에 조동사 편을 보시면 돼. 그때 나와 있어서. 좀 이따 이거 나중에 예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장 보겠습니다. I never make a trip to the United States. 직역해봐. 나는 결코 여행하지 않는다. 미국으로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방문한 거 없으면 미국 여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결코. 의역하면요.
내가 미국 여행하면 반드시 슈퍼마켓을 방문해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Never A without B가 되는 거죠. B 하지 않으면 결코 여행하지 않는다. A 하면 무조건 B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ardly had I switched on the radio. 내가 거의 라디오를 못 켰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못 켰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제 키고선 이제 불이 완전히 들어올라 하는데 뉴스 팍 들은 거야. 알겠어? 완전히 불 들어온 것도 아닌데 뉴스를 들은 거죠. 다시 갑니다. 내가 그 라디오를 거의 못 켰어. 내가 그 소식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거든. 의역하면 무슨 말이야? 내가 라디오를 켜자마자 나는 그 뉴스를 들었어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고용주들은 할 수 없어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피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영역은 지나침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할 수 없어.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영역은 지나치지 않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의역하면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역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중부정 갑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써놓으세요. 이중부정. 이중부정을 한 문장에 한 절에 부정을 2개 쓴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 2가지의 덩어리로 나눴어요. 이거 책이 없으니까 쓰셔야 돼. 이거하고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우리 흔히 책들 보면 아마 밑에 있는 거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이중부정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 할 거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게 뭐냐면 it is not impossible. it is not possible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죠. it is not impossible 이미 부정의 말이거든. 이것 앞에 또 부정이 들어가니까 not impossible은 서로를 지워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이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중부정은 긍정이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 표현은 나 플러스 어떤 부정어 접두사 같은 것들 나올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배웠던 부정 표현들 앞에 나왔던 거 있지. 걔네들 나올 때의 이중부정은 다른 거야. 봐봐. I don'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I don't know nothing. 잘 들어. 미국의 스쿨 그래마에서 학교 문법에서는 밑에 거 쓰지 말고 위에 거 쓰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어? 왜? 이거 이중부정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 틀린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라고 얘기를 가르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I don't know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절을 보면 이중부정 흔했고요. 삼중부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I don't never know nothing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중부정은 요 밑에 거고 위에 거는 그냥 강조로다가 쓰이는 거다라고 그냥 부정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거 원어민들 많이 씁니다. I don't know nothing. 되게 많이 들리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ain't란 말 있어요. 부정어에서. 이거는 교육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물론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표준 영어 이런 것만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실제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문제 생길 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ain't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not의 의미를 갖거나 또는 have 플러스 not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be 플러스 not이가 am이라든지 are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서 not이 붙은 I am not, I ain't라고 얘기하고 you are not, you ain't라고 얘기하고 he's not, he ain't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알아두세요. Any fun, isn't it fun을 any fun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알겠죠? Any fun. 그 다음에 you ain't seen nothing yet. 잘 봐봐. You ain't seen nothing yet. 재밌는 거 여러분들 you ain't fun하고 you ain't seen nothing yet 이거 둘 다 노래 아마 제목이나 이런 걸 거야.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노래 제목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Ain't fun 노래 제목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선생님이 들었던 Guns N' Roses라는 그룹의 무슨 앨범에도 Ain't fun이라는 노래 가사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you ain't seen nothing yet 이거 보면 ain't는 you haven't거든.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아까 isn't라고 그랬죠. Isn't it fun? 이거는 you haven't야. You haven't seen nothing yet. 잘 봐봐. haven't 이미 not이 들어있었고, 그죠? 이 nothing에 부정 또 들어있잖아. So you ain't seen nothing yet. 아까 이래서 이중부정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표준적인 거 말고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책에는 안 담아놨지만 You ain't seen nothing yet은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봤어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anything 써야 되는 You ain't seen anything yet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냥 nothing 써도 된다는 얘기야. 많이 나오고 노래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중부정 같은 경우는 부정의 강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는 반대니까 선생님 뭔가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봤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개념은 끝났습니다. 연습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 여기 몇 분 몇 초인지 뭐 기억 안 해도 되지. 막 넘기면 바로 나오니까, 그죠? 끊어놓고 나중에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양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습 문제 갈게요. Anger is never without a reason. 잘 봐봐. never 플러스 without이지. 선생님이 without이라는 건 부정어로다가 안 가르쳤어. 맞지? 왜냐면 without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로 부정이 또 될 수 있는 아까 not impossible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화라는 것이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선생님 아까 이중부정이랑 두 개 설명했던 이유 알겠죠? 큰 의미가 있었던 거야. 화라는 것은 결코 이유가 없지 않다. 이유가 있다, 화에는. 하지만 seldom with a good one. 거의 훌륭한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but 뒤에는 뭐가 빠진 거야? Anger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Anger is seldom with a good one. 이때 one은 reason 대신 쓰인 거죠. Anger, 화라는 것은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드물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낼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좋은 이유는 아니야.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에 화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When a dangerous plague is spreading. 위험한 역병이, 전염병이 spreading, 퍼지고 있을 때 We cannot be too far away from contamination. cannot to가 쓰였죠. cannot to. 지나치게 뭐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직역이라고. 이 직역에서 뉘앙스를 우리가 딸 수 있어야 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오염원으로부터. 알겠어요? 오염원으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가능한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지. 위험한 역병이 퍼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 멀리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됐나요? 가능한 멀리 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e market economy is very good at wealth creation. 시장 경제는 be good as 뭐뭐에 능숙하다잖아. 매우 능숙하대. wealth creation, 부의 창조는 매우 능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경제 보면은 저 부가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기업들 커지고 막 돈 많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But 하지만 not perfect at all about wealth distribution. 전혀 조금도 완벽하지 않대요. 나라로리야 조금도 완벽하지 않대. wealth distribution, 부의 분배에 관해서는 그잖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의 소득과 하위 몇 퍼센트의 소득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엄청난 차이. 응? 물론 차이가 안 나면 공산국가겠지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겠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부의 분배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가능한 적어야지 좋은 사회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너는 뭐 조금 버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회가 갈수록 그러잖아요. 부의 세습 같은 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부의 세습이 단순히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막 여러 가지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사회라고. 그게 되게 안 좋은 사회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물론 개천에 개구락지라든지 물고기들이 거기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그 무언가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개천이 전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살겠어, 이런 사회는 이상한 사회라는 얘기죠. 보자, 용이 안 돼도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가 돼야 되고, 나는 그래도 용이 돼볼래 라는 그 기회가,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장 경제라는 거, 시장 경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시장 경제라는 것이 매우 훌륭합니다. 능숙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전혀. 뭐에 있어서?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시장 경제는 계속 부가 쌓이는 곳에만 쌓이고 나머지를 다 부로 흡수해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You can't live a perfect day. 당신은 완벽한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Without, 뭐 하는 것 없이는 doing something for someone. 무언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없이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완벽한 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당신은 완벽한 하루를 살 수가 없대. 뭐 없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 없이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냐면 당신에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보답을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을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무언가를 보답 못할 거야 라고 알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줘. 그것 없으면 완벽한 하루를 살 수 없다. 이 말은 네가 완벽한 하루를 살려면 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누군가라는 사람이 결코 너에게 무언가를 갚을 수 없을 사람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뭐 충만한 삶이겠죠. 충만한 하루겠죠. 그 다음 5번. It may take a village. 그것은 take, 가져갈 수도 있어요. take는 기본 의미가 가져가다야. 그럼 이걸 의역하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마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하나의 마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것이? 하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애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But, 하지만 not every village needs to be a mom or dad. Not every, 모든 게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죠. 모든 마을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엄마 아빠 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Some of us, 우리 중에 일부는 just need to be, 그냥 될 필요가 있습니다. Who we are. Who we are는 우리가 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 사람. 그러니까 who we are하고 비슷한 말이지 what we are이 있어요. 그죠? The person. Who we are예요. 흔하지 않지만 who 같은 경우도 NRC라고 하는 거죠. NRC. 그죠? NRC. Nominal Relative Clause예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o we are는 우리가 인 사람.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 우리. 그죠? 우리라는 인격. 이것이 그냥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일 필요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중에 일부는 그냥 우리일 필요가 있어. 우리 중에 일부는 우리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이야? 모두가 엄마 아빠 될 필요는 없어랑 같은 말인 거지. 모두가 엄마 아빠 되면 우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됐나요? 다시 한번 빠르게 해석해 봅시다. 하나의 마을, 그것은 하나의 마을을 가져갈 수도 있어. 필요로 할 수도 있어. 그것이 뭐는 거야? 하나 아이를 기르는 거죠.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단지 될 필요가 있어. 우리인 사람. 그죠? 우리인 사람 뭐야? 그냥 우리. 우리라는 사람이 될 필요 있다는 얘기죠. 우리라는 존재. 알겠어? 그 다음 6번. He had hardly said the words. He had hardly said the words. hardly 쓰였어요. had pp 쓰였어. 그 다음에 when 쓰였네. 그죠? 그는 그 단어들, 그 말을 거의 안 했다란 얘기야. When a thick fog wrapped itself around him. 그 두꺼운 안개가, 짙은 안개가 그 wrapped itself,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hardly when이라는 걸 직역한 건데 의역하면 어떻게 돼? 그가 그 단어들을 말하자마자, 뭐 주술적인 단어겠죠.
짙은 안개가 자신을 둘러쌌어. 그 주변에서 막 그 사람을 빙글빙글 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안개가 둘러싸는 거야 이렇게 막. 근데 자기가 또 자기를 둘러싸면 이렇게 알겠어? 짙은 안개가 됐나요? 그의 주변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안개에 안개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and so thick was it that 이거 우리 배웠던 거야. 무슨 도치예요? so 원급도치죠. so 원급도치는 보호도치가 아니라고 그랬어. so thick was it that 원래 it was so thick that에서 나온 거죠. 그것이 아주 두꺼워서 그것이 아주 짙어서 he could not see his own hand. 그는 자신의 손도 못 봤어. 안 보여 손이. 왜? 요 사이에 있는 그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안 보여. 알겠어? 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건 좀 너무 과장인 것 같아. 목소리 들을 수 없었대.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가는 게 있는데 그죠? 오버다 그죠? 이 쓴 사람이 이 과학적인 그죠? 소리의 일부가 우리 목소리는 안으로 들린다는 걸 까먹었나 봐요. 됐나요? 마법스러운 얘기니까 뭐 그죠? 둘러싼다는 것도 웃긴 얘기니까. 그 다음에 7번. There is no such a thing as perpetual tranquility of mind. There is no such a thing. 그러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there is no니까 no면 없어요. 그죠? is not any로 바꿔도 되죠. 그죠? There is not any such any로 바꾸면 any such thing 좀 이상하구나. There is no such a thing.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s 뭐 같은 것이에요? such as죠. perpetual 영구적으로 영원한 tranquility 평온함이지 of mind 영원한 마음의 평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While we live here 우리가 여기에 사는 동안은 여기 사는 동안은 영원한 마음의 평화 있을 수 없대요. Because 왜냐하면 life itself 삶 그 자체는 is but motion 이때 but이라는 것은 only라는 뜻의 부사예요. 삶이라는 것은 단지 움직임이에요. 삶은 움직임이에요. 그럼 움직인다는 건 여기서 평온함과 어떤 개념이야? 대립 개념이야. 그러니까 평온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그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영구적인 평온함을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죽어야 되겠지.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이잖아, 그죠? And can never be without desire.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움직임, 단지 움직임이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욕망이 없을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욕망이 있어. Nor without fear. 두려움이 없을 수도 없고 no more than without sense. 감각이 없을 수도 없어. 이런 얘기죠. 뭔가 막 느끼고 이런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응? 됐어? 그 다음에 8번. 이 8번은 논리 같은 책 같은 데서 가끔 나오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왜 우리 신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신은 전능하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지전능이란 표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다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If God is omniscient, shant는 안다는 거야. 전지야. 신이 모든 것을 안다면 지금 조건문이에요. He must already know. 신은 이미 알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어떻게 자신이 going to intervene, 개입할 예정인지를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역사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개입하는 거예요. Using his omnipotence, 그의 전능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신은 전능하니까 역사의 과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신은 전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이 뭘 어떻게 바꿀 것까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전지니까. 하지만 that means 그 말은 의미한다. He cannot change his mind. 마음을 못 바꾼다. 알겠어요? 마음을 못 바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모순이 되는 거야. 전지전능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신이 만약에 전지면 자신이 앞으로 그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전능함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꿔갈 거를 다 아실 텐데 그지? 그 말은 지금 정해진 게 있다는 거고 마음 못 바꾼다는 얘기 아니냐. 알겠어요? 마음 못 바꿔. 왜? 미리 내가 알았으니까 못 바꾼다는 거 아니야.
about his intervention. 그의 개입에 대해서 마음을 못 바꾼다는 거지. Which means 그 말은 그가 전능하지 않다는 거야. 마음을 못 바꾸니까 전능이 아닌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죠? 말장난이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9번. For me, 나에게 있어서 education has never been simply a policy issue. 결코 단순히 정책 문제가 아니어왔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는 되게 공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교육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Neither of my parents and hardly anyone in the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went to college. 내 부모님 두 분 중에 빵분이, 니들은 이분의 빵이에요. 두 분 중에 빵분. 그리고 hardly anyone이란 말은 almost no랑 비슷한 말입니다. almost no one. 이해됐어요? hardly는 0에 근접하는 것이고 no에 근접하는 것이고 almost hardly는 not에 근접하는 것이고 not 플러스 any는 no잖아요. 그죠? 그러면 no one은 전혀 없는 거지만 hardly 들어가면 전혀 없다고는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almost no on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almost no one. 거의 아무도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거의 내가 살았던 곳에 있는 이웃에 있는 거의 어떠한 사람도 대학을 못 갔어요라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도 대학 못 가셨고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야. 하지만 thanks to a lot of hard work, 엄청난 노동과 노력, hard work과 plenty of financial aid, 엄청난 재정적 도움 덕분으로 I had the opportunity, 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To attend, 참석할 기회입니다. 그럼 다닐 기회겠죠. Som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교 중에 일부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없네요. 그죠? 여기 이 부분 좀 어려운데 neither 이 부분하고 hardly anyone, 그죠? almost no one 이 의미라는 거 이거만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Indeed, 사실상 there is nothing, 없다지. There is nothing은 없다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본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 소망에는 어떤 소망이에요? 행복을 발견하는 소망에는 본래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야. It is innate. 그것은 타고난 겁니다. In every living being.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있어서는 타고난 거야. 이해됐나요? But to think that it solely comes from the material possessions is wrong. 하지만 to think that, 대디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행복이 전적으로 뭐로부터만 나온다? 그 물질적인 소유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is wrong.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There is nothing intrinsically wrong with having material possessions either. 본래 잘못된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에? 물질적인 소유를 갖는 것에 본래 잘못된 무언가 있지도 않아요. 또한 역시죠. But 하지만 if they come, 그것들이 온다면, 그래서 they는 누구예요? material possessions예요. 그런 물질적인 소유물들이 온다면 at the expense of라는 것은 뭐뭐를 비용으로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뭐뭐를 희생하여라는 뜻입니다. Of a good heart, 선의죠. 선의를 희생해서 그 물질적인 그런 소유물들이 온다면 그렇다면 they can bring you no benefit. 그 물질적 소유물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혜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bring A, B 꼴이에요. bring은 목적어 두 개 쓸 수 있는 동사죠. 당신에게 어떠한 혜택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스님 no를 해석할 때 cannot, any처럼 해석하고 있었어. 그죠?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됐어요? 그 다음. 다 했네. 다 했습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이제 부정 개념과 연습 문제 5회독 하는 거 하고 다른 책에 보면 부정 관련 표현이 나오겠죠. 물론 3개 찾아보시는데 뭐 가능하면 한정사, 부사, 뭐 강조 표현,
그죠? 뭐 가능하면 뭐 부분 부정도 찾아보시고 3개 이상 찾아도 상관없으니까 다양한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부정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히려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었던 에인트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중부정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이면서도 배울 기회가 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 그게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배웠던 문장들 좋은 것도 많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복습 안 하고 에그를 맞추면 에그가 아니잖아 이거. 이거 뭐야?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네. 고구마예요. 알겠죠? 고구마입니다. 에그는 옛날 거죠. 고구마를 맞히면. 원래 옛날에는 여기 에그였었어요. Essential Grammar Guide 약자로 달걀. 근데 고난도 구문 마스터란 의미가 있었어 원래 그 책에도 그거를 이제 고구마라고 빼놨는데요. 고난도 구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가능한 적은 양으로 필요한 것만 배우자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장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많이 반복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날 때마다 반복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30번 반복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30번 어떻게 반복합니까? 그거는 가능한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30번은 사실상 최대량이 아니라 최소량입니다. 그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 양이시고 그게 이제 진짜 실력으로 하려면 100번 정도 반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장 다 10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제대로 다 뽑아서 여러분 걸 만드실 거 있습니다. 여러분 걸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회화도 가능해질 것이고 어떤 지문을 봤을 때도 그게 술술술술 영어로 이해되는 것이 오는 것이지 이거를 자꾸만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의식적으로 접근하면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전은 의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거로 완벽히 숙달되어야지만 무의식적으로다가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대단원이 끝났어요. 절대 공식 넘버 0, 절대 공식 넘버 1, 고구마. 그죠? 물론 TS1이라는 강의는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 올해 하기로 했던 강의는 아니지만 그죠?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부터 필요한 개념까지 거의 모든 것을 구문은 다 다뤘습니다. 이 절대 공식부터 고구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제대로 만드시면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토익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하시면 될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 해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실 것이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어법에 대한 정확성들도 굉장히 뛰어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을 때 선생님도 함께 발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후에도 강의 계속 들으실 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반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선생님이 이제 홍보력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정말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 같은 데 보면 친구라든지 무슨 선배 이런 사람들 동생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전의 효과, 이제 구전 입으로 다 이루어지는 홍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말 좋은 성과 나시면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어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선생님은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영어 교육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죠? 굳이 힘든 길로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